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영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아주 기본적인 웹의 강좌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앱의 개발 과정까지 우리가 이 강좌에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이 강좌는 전체가 한 70여 편으로 이루어진 만큼 꽤 긴 강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긴 강좌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내용을 두 가지로 일단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웹 개발 강좌, 즉 우리가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는 개발 강좌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웹 개발 강좌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프론트엔드, 여기서도 HTML이라는 것과 CSS라는 웹 문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웹페이지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다뤄보고 나면 우리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이라는 것을 한번 익혀보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백엔드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웹 개발 강좌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게 되면 제가 이제 다음으로 앱 개발 강좌를 다뤄볼 예정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개발이 크게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안드로이드, 그 아이폰 개발을 각각 배우기에는 너무 이제 쉽지도 않고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하이브리드라는 형태의 앱 개발을 이제 우리가 배워볼 예정입니다. 일단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라는 것들은 이런 사이트가 지금 좀 재밌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앱 개발 강좌를 좀 우리가 여러분들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사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뭐 앱을 개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개발해야지 좋지? 아니면 게임을 개발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배워야 좋을까? 라는 것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게도 이런 식으로 간단한 도표를 통해서 뭐 내가 어떤 것을 배우고 싶냐에 따라서 어떤 언어를 추천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인포그래픽으로 재밌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아, 내가 좀 더 이런 언어를 배우면 되게 좋겠구나 라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과정에서 배우게 될 언어랑 그리고 어떤 기술들을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네, 우리가 이제 HTML이라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이 HTML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는 뭐 페이스북 사이트 같은 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버튼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버튼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 있고 화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내 정보, 내 썸네일도 여기에 이런 곳에 있고요. 뭐 대략적으로 기억은 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화면을 구현하게 되는데요. 이런 화면의 위치들, 즉 버튼이 이곳에 있다. 그리고 포스팅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구획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영역을 지정해주는 기본적인 웹문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CSS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 C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색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색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거의 크기, 높이,
그리고 색깔, 배경색, 이미지 배경, 아니면 글자의 크기, 글자의 크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속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HTML이 뼈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SS 같은 경우에는 해당 뼈대에다가 이제 살을 붙이는, 그러니까 스타일을 더해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TML은 마크업 랭귀지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HTML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볼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게 됩니다. 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이렇게 JS 앞 글자를 따서 JS라고도 좀 많이 쓰이는데요.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웹문서, 이런 식의 형태의 약간 동적인 효과나 아니면 페이지 전환 효과, 아니면 애니메이션 효과, 그런 등등의 UI 효과를 줄 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UI 효과 이렇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로도 다른 프로그래밍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많이 변형이 되었는데요. 사실 변형이 되었다기보다는 좀 확장이 되었죠.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짤 때도 많이 사용하는 어떤 언어셋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배워볼 내용에서는 프론트 개발,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프론트 웹 개발에 한정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개발에 대한 지식이 좀 생겼고 이제 좀 웹사이트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즈음이 됐을 때 이제 여기 있는 이 보석 보이시나요? 예, 이 보석은 이제 뭐 루비라고 하죠. 붉은색 보석.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는 좀 다양한 이름을 가진 언어가 좀 많습니다. 뭐 파이썬이나 아니면 뭐 자바라던가. 자바 하면 이제 커피 같은 자바 커피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커피 원산지 이름에서 따온 게 자바라는 언어입니다. 파이썬은 이게 이제 뱀이라는 뜻이죠. 이것도 사실은 뱀에서 따온 이름이고요. 루비도 진짜 보석 그 루비라는 단어에서 따온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루비 언어를 배우다 보면 그거와 묘사된 다양한 좀 단어들을 조금 찾아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재미라던가 뭐 이런 걸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루비라는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웹 진짜 이제 프론트뿐만 이제 백엔드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가긴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루비라는 언어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루비 자체가 사실 웹 어플리케이션 만들기에 좀 최적화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레일즈라는 프레임워크를 써서 우리가 실제로 웹사이트로 우리가 만든 코드들을 구현해 보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사실 여기서 보이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식의 웹사이트의 모습을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 없으면 이런 웹 페이지만으로는 제대로 동작하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든 어떤 프로그램을 웹 페이지라고 보통 많이 하고요. 여기서 이제 레일즈를 써서 개발하게 되면 웹 어플리케이션 됩니다. 뭐 줄여서 웹 앱이라고도 하죠.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웹사이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20강 정도에 거쳐서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것을 다뤄봅니다. 근데 이 리액트 네이티브는 앱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정확히는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개발을 쉽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바스크립트가 프론트를 개발할 때도 쓰이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를 배웠던 내용을 이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한 번 더 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앱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워볼 어떤 스킬셋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강의 시에 사용할 도구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차피 이번 강의 내용에서는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직접 사용하게 될 때 자세하게 사용 방법이랑 다뤄보는 방법들을 다 배워볼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미리 우리가 좀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 다른 건 뭐 차근차근 배워볼 테지만 이 크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으시면 이거를 사용하시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다루는 동안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든 브라우저거든요. 그래서 개발할 때는 보통 사용을 많이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있고 내가 크롬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크롬을 설치를 미리 사전에 해주셔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나면 어떤 걸 이제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적어도 이 강의에서 목표로 하는 그 가장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다 들었을 때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MVP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니멈 viable product라고 하는데요. 여기 밑에 뜻이 있죠. 네. 이게 바로 최소 가치의 이제 최소의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거나 아니면 앱을 적어도 만든다고 했을 때 내가 진짜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고 해봅시다. 자, 페이스북이 있는데 이 페이스북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만든다고 하면 너무 기능이 많습니다. 뭐 앱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룹이라든가 친구 맺기, 친구 거절하기 아주 많은 기능이 있고 우리가 이걸 개발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랑 사실 이제 이게 몇 년간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기능, 뭐 예를 들면 친구 맺기 기능 정도랑 그리고 두 번째로 메시지 보내기 뭐 정도 그리고 포스팅 이렇게 세 개만 구현을 해본다고 하죠. 뭐 예를 들면 이거에 비슷한 게 사실 팔로우가 있는 이제 뭐 트위터 같은 게 좀 비슷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한 내가 진짜 만들고자 하는 프로덕트에서 정말 뭐 여러분들 어쨌든 만들고 싶은 서비스나 아니면 모방하고 싶은 웹사이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사이트를 보고 아주 정말 핵심적인 기능 한 두세 가지만 뽑아서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비스가 정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를 MV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목표는 웹과 앱을 아주 모르시는 분들이 이 강좌를 들으시고 생각하던 서비스나 다른 서비스에 아주 최소의 기능만 탑재를 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한번 가보자. 네, 그게 MVP 단계까지 가보자 라는 게 이 강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정리를 할 것 같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자세한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